피붕이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는 내일 코스피가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걸 맞추려고 했던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걸 믿었다 어떻게 되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시장의 과열과 공포에 탑승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실제로 꽤 잘 들어맞았어요. 처맞기 전까지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었던 게 유나을이로 유명한 그 유튜버님이 주식 예측을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아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코스피 한 2700쯤에서 사서 4500 정도 수준에서 내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뭔가 계속 다 맞는 것 같더니만 그때 이후로는 뭔가 예측하는 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여튼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최근 코스피는 단기간 급등 이후에 8천을 돌파했다가 하루 만에 7천 초반까지 내려왔죠. 이런 구간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완전히 갈리죠. 어떤 사람은 이제 끝났다, 어떤 사람은 이건 기회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밈 기억나세요? 이재용 회장이 어서 타 설명할 시간 없어 라는 그 짤 말이죠. 근데 어서 내려 설명할 시간 없어 라는 그 밈으로 바뀐 게 언젠지 아세요? 3월 초에 코스피가 5천 초반까지 밀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내리라고 한 게 불과 2달 전인데 지금 8천 왔죠. 이런 갈림이 생긴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시장이 한 방향이 아니라 과열과 조정을 동시에 겹쳐 있는 구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락 요인부터 보면 몇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반도체 지수의 급락인데요. 미국 반도체 지수가 하루 만에 4%대 하락을 보이면서 한국 시장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반도체 비중이 커서 이 영향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데요. 두 번째는 상승 피로감입니다. 사실 미쳤죠? 몇 주 만에 그 1, 2천이 올라버렸으니까. 한국 증시는 구조적으로 그 반도체 그 테마를 갖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 미국 반도체가 AI 그 수혜를 받으면서 늘어나다 보니까, 더 급하게 상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7천, 8천, 9천, 만 이게 약간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보는 그 수치다 보니까 차익 실현 그 의지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게 제일 크리티컬했던 것 같아요. 금리 관련 불확실성입니다. 물가 상승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내일만 봤을 때 상승 시나리오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단 하루만 봤을 때요. 첫 번째는 급락 이후의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입니다. 급하게 빠진 시장은 항상 일정 부분 되돌림이 나오긴 합니다. 5월 초에 그 이란전 일었을 때는 그때 2번 연타로 빠지긴 했는데, 이번에 사실 그 정도 이슈는 사실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삼성전자 노조 협상 기대감입니다. 어제 이재용 회장이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 뭐 그런 거 했죠. 그래서 내일 협상이 다시 시작된다고 하네요. 며칠 전에 그 삼성 노조랑 그 협상이 시작됐다라는 그것만으로 그 야간 그 NXT였나요? 거기서 단번에 3% 4%대 상승이 좀 있었죠. 뭐 다음날 무산되긴 했지만 아마 내일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초반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내일 전체적으로 종목이 좀 약세라 하더라도 삼전 하나만으로도 코스피를 양전시킬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긴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향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를까 떨어질까만 보는데 저는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중요한 전제를 깔아야겠죠. 내 생각이 맞을 확률보다 틀릴 확률이 또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투자 구조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최근에 경험을 했고요. 작년에 저는 코스피 상단을 한 3,800 정도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거의 4천 초중반까지 왔었고, 제가 평단을 무려 2,400부터 모아놨었는데, 급등을 즐기다가, 연말 기준으로,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그 착각에 빠진 거죠.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고. 난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라고. 그래서 주식 비중을 30% 수준까지 줄였었어요. 그리고 1월, 2월 급등이 추가로 나왔을 때, 처음에는, 생각보다 더 나가네. 그리고 좀 잘 팔고 있다. 나눠서 라고 생각을 하고, 1월 중순까지도 계속 올랐죠? 그래서 비중을 거의 한 0%까지 줄였습니다. 당시에 지표는 과열을 계속 말하고 있고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6천을 가는 상승을 저는 막판에 많이 놓쳤고, 그 과정에 인버스까지 들어가면서 손실까지 상당히 경험을 했네요. 이때 느낀 건 단순합니다.
시장은 내 확신과 상관없이 움직인다. 그래서 지금은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천 근처의 비중을 약 50% 정도 수준으로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급락이 와서 다시 7, 80% 수준까지 더 샀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맞추는 게 아니라 대응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시나리오니까 따라한다기보다는 참고만 해주세요. 만약 내일 시장이 크게 밀려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저는 시장 저의 주가 비중을 약 10% 정도 더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강하게 반등을 하면 오히려 10% 정도를 줄여서 현금을 좀 더 확보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등이 약하고 이건 데드캣 바운스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비중을 다시 한 50% 정도 수준으로 줄이려고 하는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져간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은 항상 우리가 예상한 방향대로 가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맞추는 투자가 아니라 대응 가능한 구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하나예요. 내일 코스피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항상 깔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